경북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 윤승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일본 고전문학의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겐지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저와 함께 이 겐지 이야기라는 작품의 매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겐지 이야기라는 작품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무라사키 시케부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는 해안 시대라고 불려서요, 794년부터 1192년에 해당되고, 특히 작품이 쓰여진 11세기 초 해안 시대 중기는 귀족 문화가 최정점에 달한 시점으로 화려하고 우아한 귀족 문화의 특징을 작품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미의식은 해안 시대에 완성되었다. 그 이전은 준비기이고 그 이후는 해체기이다 라는 평가가 있듯이 해안 시대는 일본 문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기를 대표하는 일본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겐지 이야기입니다.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지닌 이상적인 인물 히카루 겐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500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70여 년이라는 방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겐지 이야기는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당시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후대의 다양한 문학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도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문학 작품, 그리고 꼭 읽어보고 싶은 문학 작품 1위로 항상 선정되는 등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겐지 이야기 성립 1000년을 기념하는 시기 거행될 정도로 일본인들의 애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또한 일본의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백거이의 백시문집 등의 중국의 영향도 크게 받았고요. 발해의 사신이 일본 왕실을 방문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등 고대 한반도와의 관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1부, 2부는 천황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히카루 겐지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의 사랑과 영혼, 그리고 만년의 고뇌와 영화의 조락을 그리고 있고요. 제3부는 히카루 겐지 사후의 후손들이 중심이 된 얽히고 설킨 남녀의 인간관계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히카루 겐지와 수많은 여성과의 사랑 이야기가 작품 곳곳에 그려져 있는 가운데 특히 계모인 후지츠보와의 밀통으로 레이제이를 낳은 점, 그리고 약 40세 정도 되는 히카루 겐지가 10대 초반 이복형의 딸인 온나 산노미야와 결혼을 하고 이로 인해서 오랜 기간 히카루 겐지 옆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서 존재해왔던 무라사키 노우에라는 인물과 불신과 좌절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히카루 겐지가 없는 틈을 타서 평소 온나 산노미야를 연모를 했던 귀족 카시와기가 온나 산노미야와 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카오르라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점에서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대화 이후에 이 일본 제국주의가 태동된 시기에는 일본 왕실에 대한 불경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이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한 작품입니다. 이 방대한 내용 탓에 주로 이제 주인공 히카루 겐지의 여성 편력을 중심으로 작품 줄거리를 소개하다 보니까 카사노바를 연상시키는 그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동양의 플레이보이의 끊임없는 사랑 이야기라는 식으로 이 겐지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농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위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비현실적인 히카루 겐지의 자질에 빠져서 그와 이제 사랑을 나누는 여성은 헤아릴 수 없고요. 각각 독특한 연애담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한 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당시 해안시대의 사회상과 귀족 사회의 현실을 리얼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종국적으로 이 작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훨씬 깊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겐지 이야기의 인상적인 몇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 작품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겐지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히카루 겐지와 그 계모인 후지츠보와의 밀통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히카루 겐지의 어머니 키리츠보 코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키리츠보 코이는 겐지의 아버지였던 키리츠보 천황이 가장 사랑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주위의 온갖 시기와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겐지가 어릴 때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새로 입궁한 후지츠보라는 인물은 키리츠보 코이와 용모가 대단히 비슷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히카루 겐지는 후지츠보를 어머니 대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가깝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히카루 겐지는 후지츠보를 단순한 어머니가 아닌 여성으로서 연모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된 선을 넘게 됩니다. 그 결과 레이제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겐지의 아버지인 키리츠보 천황과 후지츠보의 아들로 인식이 되고요. 후에 천황의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이 됩니다. 한편 히카루 겐지가 만년에 얻은 아들 카오르는 사실은 노년에 새롭게 결혼을 했던 이복형의 딸인 온나 산노미야와 그녀를 이제 평소에 연모를 했던 카시와기의 이제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태어난 후에 아주 대대적인 축하연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히카루 겐지는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들인 양 카오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장면은 겐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카루 겐지는 여기서 문득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키리츠보 천황도 혹시 본인과 계모였던 후지츠보 사이에 밀통의 관계를 시선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업보로 생각을 하고 카오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 번뇌와 고민, 그리고 이를 감추고 평정심을 드러내보지만 밀려드는 과거에 대한 자각과 두려움, 그리고 허탈함과 좌절 등의 감정이 카오르를 안고 있는 히카루 겐지의 표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 심리의 변화를 철저히 그려내며 외면과 내면의 괴리, 인간 본질의 의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겐지 모노가타리, 겐지 이야기라는 작품 본래의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이러한 작품의 기조는 작품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겐지 이야기 제3부는 겐지의 아들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온나 산노미야와 카시와기라는 인물의 불륜으로 태어난 카오르라는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카오르는 현실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카오르에게 고매한 수도 생활을 보내고 있던 하치노미야라는 인물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치노미야와 불도를 통한 깊은 교류를 나누기 위해서 카오르는 이제 교토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우지라는 곳을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카오르는 평생에 걸쳐서 연모를 하게 되는 오이김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 하치노미야의 딸이 되는데요. 카오르는 오이김이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오이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오이김이라는 여성 또한 카오르를 진심으로 대하지만 아버지 하치노미야의 유언을 이유로 그와의 결혼을 거부를 하고 종국에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 때문에 절망을 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카오르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오이기미와 용모가 비슷한 우키후네라는 오이기미의 이복 동생을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우키후네가 거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우지에 있는 옛 하치노미야의 저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우키후네에게는 당대 최고의 귀공자인 이 카오루 이외에도 같은 레벨의 니오미야라는 천황의 아들이 관심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우키후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당대 귀족사회의 최고 귀공자 두 사람이 본인에게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궁중 스캔들에 고뇌를 하던 그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의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강에 투신을 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지만 결국 그 자살은 미수에 그치게 되고 살아남은 우키후네는 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우키후네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카오르는 우연히 우키후네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출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카오르는 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우키후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재회를 희망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재회를 둘러싸고 작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생애의 마지막 안식을 위해서 단호한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불도에 전념하려고 한 우키후네. 그러나 그녀가 어떠한 각오로 출가에 임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전력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과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카오르.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엇갈리기만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남녀 관계 및 사랑의 의의를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비록 선의에 의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처지나 상황에 대한 무지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크나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이 겐지 이야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지만 실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어려운가 하는 점도 겐지 이야기에서는 끊임없이 그려내고자 합니다. 이 겐지 이야기는 이 해안 시대의 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숙명 그리고 숙세에 대해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카루 벤지를 비롯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와 운명을 드라마보다 더욱 리얼하고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000년 전에 쓰여진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본 고전문학의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겐지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